여러분, 기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기 사우디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우디 사막은 햇볕이 내리쬐는 날이 1년에 300일이 넘고 기온이 50도를 넘는 여름은 그야말로 숨이 턱 막히는 계절입니다. 그런 극한의 환경 속에서 상상조차 어려웠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래 위에서 싱그러운 채소들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을까요? BBC가 특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사우디 농업부가 국가혁신 모델로 선정한 이 프로젝트의 핵심에는 바로 한국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물 한 방울이 금보다 귀한 이 땅에서 어떻게 풍성한 수확이 가능해졌을까요? 사막이 푸른 농장으로 변모하는 순간 세계는 한국 스마트팜의 혁신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나 알하디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출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7년 전 컴퓨터 공학 학위를 받고 실리콘밸리에서 꿈의 직장을 얻었죠.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세계적인 기술 회사의 유리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사우디 여성으로서는 감히 꿈꾸기 어려운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오피스 빌딩 앞에서 마지막 사진을 찍던 날 동료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시선이 등 뒤로 따가웠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7년간의 개발자 커리어를 뒤로하고 고향 사우디로 돌아가기로. 리나, 정말 돌아가는 거야? 여기서 내가 지금 포기하는 건 평생 다시 잡을 수 없는 기회라고. 제 상사 마이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여성 개발자로, 그것도 사우디 출신 무슬림 여성으로 이 자리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편견과 싸워야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지난 휴가 때 본 고향의 모습이 제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사우디는 여전히 식탁 위 음식의 8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 농경지는 줄어들고 물 부족은 심각해지는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석유 의존적 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친구 샤라가 물었을 때 저는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배운 기술, 제가 다룰 수 있는 코드와 알고리즘이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믿음뿐이었죠. 리야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사막이 저를 반겼어요. 어릴 적 이 풍경은 그저 익숙한 고향의 일부였지만 실리콘밸리에서 돌아온 제 눈에는 달라 보였습니다. 이 메마른 땅에 생명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면, 이 끝없는 태양빛을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면,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좋은 직장 버리고 왜 돌아왔니? 여기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실망이 섞여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딸을 미국 유학까지 보내며 꿈꿨던 건 제가 좋은 직장에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모습이었을 테니까요. 아버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수입에 의존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저으셨죠. 그래서 내가 뭘 하겠다는 거냐?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했어요. 사막을 농장으로 바꾸고 싶어요. 기술을 이용해서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안에서 불확실했던 생각들이 선명한 비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의 사막은 저주가 아니라 가능성이었어요. 무한한 햇빛, 넓은 땅. 필요한 건 물과 기술, 그리고 믿음이었죠. 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어요.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점점 커지는 미소였죠. 너는 항상 그랬지.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펼쳐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사막 농업,
스마트팜, 수직 농장. 세계 각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혁신적인 농업 기술들을 찾아보았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어요. 성공적인 사례들은 모두 첨단 기술과 전통적 지식의 결합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자료를 읽으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사막에서 자라난 제가 다시 사막으로 돌아와 이 황금빛 모래 위에 초록색 희망을 심을 차례라고 말이죠. 귀국 후 한 달 동안 밤새 전 세계 농업 기술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논문을 읽고 사례를 연구하고 가능성을 탐색했죠. 하지만 솔직히 막막했어요. 사우디의 극단적인 환경은 일반적인 농업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으니까요. 50도가 넘는 온도, 거의 없는 강수량, 그리고 끝없는 모래 폭풍. 이런 환경에서 작물을 키운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리야드 국제농업 박람회 포스터를 보게 됐습니다. 전 세계 첨단 농업 기술이 한자리에 모인다니 가슴이 뛰었죠. 박람회장으로 향하는 내내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어요. 넓은 전시장은 각국의 기술로 활기찼습니다. 미국관에서는 거대한 드론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었고, 이스라엘관에서는 점적 관계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죠. 네덜란드의 수경재배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어느 것도 우리 사막의 극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작은 부스에서 눈에 띄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불모지의 희망, 어떤 환경에서도 가능한 완전 자급자족형 스마트팜. 한국관이었죠.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갔어요. 부스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펼쳐진 기술은 믿기 힘들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스템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가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그의 이름은 김민수. 이 스마트팜 시스템의 수석 개발자라고 했죠. 네, 이 시스템이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대답했어요. 저희 시스템은 마이너스 30도의 시베리아부터 플러스 50도의 사막까지 어디서든 작동합니다. 비결은 완전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죠. 그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부스 한가운데 있던 미니어처 스마트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어요. 저희 시스템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양방향 AI 제어 시스템이에요. 식물이 환경에 반응하는 방식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최적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에너지 자급자족 시스템이죠. 태양광, 풍력, 지열 등 가용한 모든 자연 에너지를 활용해요. 셋째, 물 재활용 기술이에요. 작물이 사용하지 않은 수분은 100% 회수합니다. 심지어 공기 중 습도까지 수확하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자연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이었죠.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되셨나요? 김민수 엔지니어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예요. 국토도 작고 자연환경도 험난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왔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탓하지 말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철학이죠. 이 기술도 같은 맥락에서 탄생했어요.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어요. 이 시스템을 사우디 사막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을까요? 김민수 엔지니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도해 본 적은 없어요. 사막은 저희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될 거예요. 그가 태블릿을 조작해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어요. 사우디의 기후 데이터를 입력하자 시스템이 자동으로 최적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놀랍게도 시뮬레이션 결과는 긍정적이었어요. 보세요. 초기 에너지 소비는 높지만 태양광 발전으로 충분히 상쇄됩니다. 물 재활용률도
90% 이상 유지 가능해요. 흥미롭네요. 그의 눈빛이 점점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저도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함께 해보실래요? 사우디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요. 제안을 던졌을 때 주변의 다른 엔지니어들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시선 속에 의구심이 깃들어 있었죠. 하지만 김민수 엔지니어는 달랐습니다.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네요. 본사에 제안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죠.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 이미 수직 농업, 도시 농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작은 국토와 제한된 자원이라는 한계를 기술로 극복한 사례들이 넘쳐났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기술 개발 철학이었어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원리를 활용한다는 접근 방식. 단순히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기술. 그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박람 회장을 찾았어요. 한국과는 놀랍게도 더 붐비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김민수 엔지니어를 찾아 나섰어요. 그는 부스 한쪽에서 열정적으로 기술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라디 씨. 본사에서 사우디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어요. 파일럿 규모로 시작하는 조건으로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제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혁신 기술과 사우디의 무한한 태양 에너지가 만나면 사막도 정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흥분된 목소리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과 파일럿 프로젝트 계획을 설명했어요. 아버지,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기술이에요. 사막에서도 작물을 키울 수 있다고요. 이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묻어 있었지만 이제 작은 희망의 빛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내가 확신한다면 나도 믿어보마. 그런데 리나, 왜 하필 한국 기술이니? 아버지,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제한된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혁신을 이루어낸 민족이죠.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사막에 정원을 만들겠다는 꿈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사우디의 사막이 만나는 순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농업혁신 프로젝트 승인 요청서가 통과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라디 씨. 정부 관계자의 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비전문가인 제가 제출한 스마트팜 프로젝트가 농업부의 승인을 받다니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농업부에서는 제 이력을 의심했고 기술적 타당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죠. 컴퓨터 전공자가 농업을 어떻게 이해한다는 겁니까? 사막에서 작물을 키운다고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관료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를 견디며 저는 필사적으로 설명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농업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술과 데이터에 관한 것이며 자연의 조건을 인공지능으로 제어하는 방식이라고요. 결국 젊은 부서장 한 명이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혁신적인 발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작은 규모로 시작해봅시다. 승인을 받은 후 한국 팀과의 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시범 프로젝트 부지로 리야드 외곽의 작은 땅을 임대했습니다. 모래 언덕이 끝없이 펼쳐진 그야말로 황무지였죠. 이곳에 30평 규모의 작은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설비가 도착한 날 현지 작업자들은 수상쩍은 눈빛으로 컨테이너를 바라봤어요.
이 작은 상자 안에서 정말 작물이 자랄 수 있다고요? 그들의 의심은 당연했습니다. 제 자신도 때로는 의심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설비 설치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한국에서 기술자 2명이 파견되었지만 사우디의 환경은 그들도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죠. 이 온도에서 냉각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태양광 패널은 모래 폭풍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일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냉각 시스템을 강화하고 태양광 패널 위에 특수 보호막을 설치했죠. 물 재활용 시스템은 예상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했어요. 사우디의 건조한 공기 덕분에 수분 회수율이 오히려 높아졌거든요. 설비 구축이 완료된 후 진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AI 시스템을 사막 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일이었어요. 이 부분은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밤낮으로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코드를 수정했어요. 이 알고리즘은 한국의 기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적용해야 하니 모든 매개 변수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한국 엔지니어들과 화상회의를 하며 밤을 새웠어요. 그들은 서울에서, 저는 리야드에서 같은 화면을 보며 코드를 작성했죠.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있었지만 코드는 우리의 공통 언어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 작물로 상추를 선택했어요. 성장 주기가 짧고 환경 적응력이 좋다는 이유에서였죠. 씨앗을 심는 날, 마치 제 아이를 세상에 내보내는 것처럼 떨렸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스마트팜 내부는 마법 같은 공간이었어요. 바깥은 50도가 넘는 사막인데 안은 완벽한 24도를 유지했습니다. LED 조명은 식물 성장에 최적화된 스펙트럼으로 빛을 뿜어냈고 물방울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양만큼 공급되었죠. 하지만 첫 주는 악몽이었어요. 상추 싹이 올라오긴 했지만 곧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AI가 예측한 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간과한 게 있어요. 사우디의 공기는 습도가 너무 낮아서 식물 세포가 빠르게 수분을 잃고 있어요. 습도 제어 알고리즘을 조정해야 해요. 밤새 코드를 수정했어요. 습도 센서의 데이터를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수분 공급 빈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이틀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어요. 상추 잎이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이에요. 식물이 적응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 재활용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사우디의 미네랄이 풍부한 물 때문에 필터가 예상보다 빨리 막히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밤을 새워 시스템을 재설계했어요. 스마트팜을 가동한 지 한 달, 매일이 위기였습니다. 모래 폭풍이 불어 태양광 발전이 중단되기도 했고 냉각 시스템이 과부하로 멈추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기술적인 부분을, 현지 작업자들은 실행을 담당했죠. 그리고 마침내 첫 수확의 날이 왔어요. 스마트팜 문을 열자 싱그러운 초록색 상추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완벽하게 자란 상추였어요. 제가 직접 한 잎을 따서 맛보았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그 맛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상추보다도 신선하고 깊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우리가 해낸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서 생명을 길러낸 겁니다. 성공의 비결은 인공지능의 힘이었어요. AI는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최적의 조건을 유지했습니다. 온도, 습도, 조도, 양분 농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어되었죠. 게다가 시스템은 계속 학습했어요. 식물의 반응을 분석하며 스스로 개선되는 거였죠. 우리는 점차 실험 작물의 종류를 늘려갔습니다. 토마토, 오이, 바질. 사막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작물들이 우리의 작은 상자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매일 아침 스마트팜에 들어갈 때마다 기적을 목격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리나, 당신이 해냈군요. 한국에서 온 김민수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이 사업에 희망을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우리가 함께 해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첫 수학의 기쁨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였어요. 처음 이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회의적이었던 분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갓 수확한 채소들을 작은 바구니에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상추, 바질, 그리고 몇 개의 방울토마토까지. 사막 한가운데서 자란 생명의 결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전화로 아버지를 초대했죠. 아버지는 대답 대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 사막 농장이 성공한 거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묻어 있었어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대에게 사막은 그저 불모지였으니까요.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니라 석유를 뽑아내는 곳이었죠. 네, 아버지. 직접 와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오후 늦게 아버지의 차가 스마트팜 부지에 도착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을 바라보시던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이런 곳에 무슨 농장이 있다는 게냐? 저는 미소 지으며 아버지를 작은 컨테이너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저 평범한 금속 상자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기적이 담겨 있었죠. 준비되셨나요? 사우디의 미래를 보여드릴게요. 문을 열자마자 신선한 공기와 함께 초록빛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수직으로 설치된 재배 선반들에는 싱그러운 채소들이 줄지어 자라고 있었죠. LED 조명이 부드럽게 빛나고 물방울이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입을 약간 벌린 채 주변을 둘러보셨죠. 저는 조용히 아버지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알라께서 도우셨구나. 아버지는 말을 멈추고 가까이 다가가 상추잎 하나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셨어요. 그 손길이 얼마나 경외에 찬 것인지 아직도 기억납니다. 마치 신성한 물건을 대하듯이요. 이게 정말 여기서 자란 거니? 네, 이 모든 것이 여기 우리 사막에서 자랐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씨앗이었던 것들이죠. 아버지는 천천히 스마트팜 내부를 거닐며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센서, 물순환 시스템, 제어 패널까지. 아버지는 젊었을 때 엔지니어였기에 시스템의 정교함을 이해하실 수 있었어요. 단순한 농장이 아니구나. 이건 미래야. 그 말을 하시던 아버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자랑스러움과 경외감,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알고 있니, 리나?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는 농부였단다. 리야드 외곽의 작은 오아시스에서 대추야자를 키우셨지. 하지만 내가 어릴 때 그 오아시스가 말라버렸어. 수십 년간 이어온 가족의 전통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린 거야.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아버지는 그동안 할아버지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엔지니어가 된 거란다. 자연에 의존하지 않는 직업을 갖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기술로 자연을 다시 불러온 거야. 아버지의 말씀에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제서야 이해했어요. 제가 왜 이 도전을 시작했는지, 왜 이렇게 간절히 성공하고 싶었는지를. 이 바구니에 담긴 채소들을 드셔보세요, 아버지. 특별한 손님을 위해 준비했어요. 저녁 식사 테이블에 앉아 우리는 사막에서 자란 채소로 만든 샐러드를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각 잎사귀를 음미하듯 천천히 드셨어요. 맛이 놀랍구나. 이렇게 신선한 채소는 오랜만이야.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뭐니? 더 확장하고 싶어요. 이 기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우디 전역에 이런 시스템을 보급하고 싶어요.
특히 여성들과 청년들에게요.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라. 내 할아버지의 꿈을 내가 이어가고 있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감정이 복받쳐 차 안에서 잠시 눈물을 쏟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였고 우리나라의 미래였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스마트팜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 친숙한 신선한 공기와 싱그러운 초록빛이 저를 반겼어요. 조용히 작물들 사이를 걸으며 각 식물을 살펴봤습니다. 데이터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을 넘어 이제 저는 그들을 생명체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데이터 분석 대시보드를 확인하니 밤사이 AI가 자동으로 몇 가지 설정을 미세 조정했더군요. 토마토 줄기에 약간의 스트레스 징후가 감지되자 시스템이 양분 공급을 최적화한 거였어요. 인공지능이 생명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만든 것은 단순한 농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과 자연의 완벽한 조화였어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경계를 허문 새로운 생태계였죠. 사람, 기술, 그리고 자연이 함께 춤추는 공간이었습니다.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농업부의 공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시범 프로젝트에 대한 중간 평가를 위해 다음 주에 방문한다는 내용이었죠.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농업부 관계자들의 방문은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데이터와 작물을 검토한 후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알하디 씨, 이 프로젝트를 확장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농업부는 더 큰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와 함께 사우디 청년들과 여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이 기술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바로 그날부터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설계했습니다. 첫 교육 세션에는 20명의 청년들이 참여했고 그중 절반은 여성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의구심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사막을 정원으로 바꾸는 여정을 시작할 거예요. 리야드 남부에서 온 아미나가 물었어요. 이 기술이 정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배울 수 있는 건가요? 너무 복잡해 보여요. 기본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식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제공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오전에는 이론을, 오후에는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학생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해주세요라고 하던 학생들이 제가 해볼게요라고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학생들이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모하메드는 물 사용량을 15% 줄이는 알고리즘을, 라일라는 모바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아미나는 기후변화로 사라진 전통 허브를 재배했습니다. 할머니가 이 허브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이걸 다시 키울 수 있다면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문화와 세대를 잇는 달이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빠르게 확산됐어요. 두 번째 기수는 2배, 세 번째 기수는 3배의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지역사회의 인식도 변했어요.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미친 소리 라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아들도 지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6개월 차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미니 스마트팜에서 수확한 작물로 지역 사회 만찬을 열었어요. 학생들의 가족, 정부 관계자, 언론인들이 모였고 모두가 사막에서 자란 채소와 허브로 만든 요리에 감동했습니다. 이 자리에 놓인 음식들은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사우디의 청년들이 기술과 열정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증거죠. 교육 프로그램은 리야드를 넘어 사우디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특히 여성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어요. 신체적인 힘보다 지식과 기술이 중요한 이 분야에서
많은 여성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1년 후 300명 이상의 청년과 여성이 AI 농업 기술을 배웠고 30개의 스마트팜이 전국에 설립됐어요. 하지만 제게 가장 값진 성과는 한 학생의 말이었습니다. 선생님, 전 이제 사막을 볼 때마다 한계가 아닌 가능성을 봐요.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농업 기술을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죠.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저는 리야드 외곽에 위치한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의 전망대에 서 있어요. 처음 작은 컨테이너 하나로 시작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축구장 10개 크기의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알하디 씨, 촬영 준비됐습니다. 카메라맨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어요. 오늘은 BBC가 사막의 혁명 사우디아라비아의 농업 미래라는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날입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자부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사막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냐고 다들 의아해했죠.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팀과 함께 교육센터, 생산시설, 연구센터를 둘러봤습니다. 교육센터에서는 매년 1000명 이상이 AI 농업 기술을 배우고 생산시설에서는 하루 5톤의 신선 채소가 생산됩니다. 연구센터에서는 사막 모래를 수경재배 배지로 활용하는 기술까지 개발했어요. 오후에는 사우디 전역의 스마트팜 운영자 100명이 참석한 첫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연설대에 올라 참가자들을 바라보며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들은 단순한 농부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선구자들이었으니까요.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막을 한계가 아닌 기회로 바라봅니다. 단상 위에 김민수 엔지니어를 바라봤어요. 3년 전 박람회에서 처음 만난 그는 이제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책임자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정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룬 성과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BBC 인터뷰에서 저는 강조했습니다. 협력이죠. 사우디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이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국 기술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존재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아버지가 스마트팜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설을 둘러보며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 정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니? 솔직히 말하면 아니요. 하지만 가능성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언덕 위에서 바라본 풍경은 경이로웠어요. 끝없는 금빛 사막과 그 위에 자리 잡은 초록색 오아시스의 대비가 선명했습니다. 3년 전 이곳은 그저 황량한 불모지였지만 이제는 가능성의 땅이 되었어요. 기술과 혁신, 인간의 의지가 결합하면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오늘도 사막은 자라고 있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여정을 담은 약속이자 선언이었습니다. 사막이 황무지가 아닌 희망의 땅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진실이었죠. 한국의 혁신 기술이 사우디 사막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불모지가 희망의 땅으로 깨어납니다. 오늘의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이 높아지지 않았나요? 땅덩어리는 작지만 세계 곳곳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